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홍입니다.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물질 출입 있죠? 지난 시간에 확산과 삼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잠깐 한번 다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은 크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출입과 에너지가 필요한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출입이 있죠. 자, 에너지가 필요 없다. 이거는 뭐 그냥 많은 데서 적은 대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뭐 자발적으로 퍼져가는 거, 확산 있죠, 확산. 그죠? 네. 확산. 그 다음에 물의 확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 용매가 이동하는 거 있어요. 그걸 이제 삼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 한 다음에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이번 강은 바로 이제 능동수송과 그다음에 내포, 외포, 그죠? 내포와 엔드 외포. 뭐 당연히 다른 말로 이거 뭐라 그러죠? 내포는요, 세포 내 섭취, 세포가 섭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포는요, 세포 외 배출, 세포가 바깥쪽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해 본다면, 이 확산이라는 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용질, 입자, 분자들.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우와 신난다 그러면서 이제 퍼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건데, 생물의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죠. 물이죠, 물.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는 물이 이동하는 것은 삼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농도의 역행에서 용질을 이동시키는 거고요. 내포, 외포는 고분자들의 이동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산에 크게 그냥 확산, 즉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단순 확산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촉진 확산, 막단백질 있죠? 막에 끼어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 단백질에는 당연히 통로 단백질이나 아니면 운반체 단백질 이런 게 관여한다고 그랬어요. 촉진 확산. 그래서 운반체 단백질이 필요하다. 통로 단백질 또는 운반체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둘 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투 현상은 크게 이제 동물 세포의 삼투 현상과 식물 세포의 삼투 현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저장액에 있을 때 어때요? 저장액에 있을 때 팽윤? 틀렸죠. 팽윤은 이쪽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세포벽이 없고 있어요. 그래서 저장액에서는 물이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뻥! 터진다. 그래서 용혈 현상.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저장액에 있을 때 식물세포는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와서. 그죠? 팽윤. 부풀면 팽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등장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장액이 있어요. 자, 고장액. 고장액에 넣으면 쭈그러지죠. 쭈구리가 돼. 쭈그러든다. 쭈글쭈글해진다. 그러나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요, 세포막이 세포벽하고 떨어지게 되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죠. 원형질 분리. 자, 이와 같이 팽윤이나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삼투고, 요런 거 일어날 때 에너지가 소비된다? 아니에요. 에너지 소비 없습니다. ATP와 같은 그런 에너지 소모 없어요. 그냥 삼투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그 대표적인 용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교재로는 26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실전 트레이닝 1번 들어갈게요. 자, X축은 뭐냐? 이 그래프 뭐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어요. 그죠? X축은 식물세포 부피예요. 무슨 세포? 식물세포 부피. 여기 식물 써주시고 세포 부피가 커지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식물세포가 이렇게 점점점 커져. 왜 커져? 물이 들어와. 물이 들어오니까 세포의 농도는 점점점 묽어져요. 맞잖아. 식물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식물세포의 농도, 즉 삼투압. 농도는 삼투압. 농도는 삼투압. 아시죠? 예. 농도는 즉 몰 농도예요. 몰 농도는 삼투압에 비례한다. 그래서 농도가 묽어진다는 얘기는 삼투압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원래 부피보다 이제 커지는 경우는 이제 빵빵해지면서 물이 아우 좁아라 그러면서 이제 세포벽을 미는 힘이 생겨요. 점점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팽압이 커지게 돼요. 그런데 이 삼투압과 팽압의 차이값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흡수력. 기억나시죠? 네. 수분 흡수력. 자, 물이 세포 내로 들어오는 힘. 자, 이 수분 흡수력은 자, 삼투압과 이건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죠. 나가려고 하는 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팽압을 뺀 차이값이 들어오는 힘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흡수력은 삼투압에서 팽압 뺀 거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요거 뺀 거, 이 그래프에서 요거 뺀 거, 이 그래프에서 요거 뺀 거, 그것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의 상황은 뭐라고요? 그렇죠. 흡수력이 제로야. 왜? 삼투압과 팽압이 같으니까. 삼투압과 팽압이 같으니까 삼투압 들어오게 하는 힘과 나가게 하는 힘이 같으니까 흡수력은 제로. 물론 실제로는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양은 같은 거예요. 동적 평형의 개념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세포의 부피 변화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흡수력 그래프예요. 흡수력. 흡수력은 이런 식으로 삼투압과 같다가 이제 팽압을 빼야 되니까 팽압이 생기면 흡수력이 이제 좀 줄어들어서 팽압과 삼투압이 같아지면 그쵸, 흡수력이 제로가 되는 거야. 이때의 상태. 이걸 최대 평균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원래 부피 1.0 이때를 한계 원형질 분리점, 한계 원형질 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이하일 때, 1.0 이하일 때를 원형질 분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선지를 볼게요. 구간 가는 1번, 구간 가는 고장액 속에서의 변화다. 자, 여러분들. 세포 부피가 줄어들었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어. 왜 일어났지? 그치. 자기보다 낮은 데 들어간 거야. 맞아? 맞았다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 안 되지. 자기보다, 그쵸, 농도가 높은 데 들어간 거예요. 고장액 속에 들어갔더니 내 몸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거지. 쫙쫙 물이 빠져나가서 점점 세포벽에서 세포막이 떨어져 나오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이때는 그렇죠. 고장액에서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세포 부피가 커질 때는 저장액에서의 변화죠. 세포 부피가 커질 때는 저장액에서의 변화야. 물이 들어오니까 점점 커지는 거. 간단해요. 그래서 뭐 1번, 2번, 3번까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4번도 원형질 분리 이 구간에서 일어난다. 제가 설명을 했고요. 라스트 5번을 보시면 다 해서 그렇죠. 세포 흡수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아니죠. 세포 흡수력은 지속적 감소해서 제로까지 떨어집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1번이었고 그 다음 2번 들어갈게요. 자, 2번은 뭐냐? 자, 2번은 선택적 투과성을 이용하여 막에서의 물질 이동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자, 선택적 투과성 땡구라미 치세요. 거기다 세포막 적어두죠. 세포막. 세포벽은 선택적 투과성 아니에요. 세포벽은 절대 선택적 투과성이 아니에요. 전투과성이라고 그래요. 세포벽은. 하지만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다. 자, 그리고 나서 단당류 또는 이당류인 기억니은 디귿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미줄자 여기다. 자, 수능은 조건의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을
조건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이게 수능 문제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제시한 거, 이런 거 우리가 무슨 개념으로 뭐 이거 배우고 야 선택적 투과성막은 뭐 이거는 이거고 아니죠. 예, 조건에 따라 달라지죠. 여기 보세요. 어떻게 조건을 제시했냐면 단당류는 통과해요. 하지만 이당류는 통과 못한대요. 단당류는요 포괄이 있어요. 포괄. 단당류는 포괄. 포괄. 이거 생명과학 1에서 지난번에 이제 수능에 나왔을 때 요게 과당이거든요. 과당을 2당류로 착각을 해서 틀린 안타까운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 생명과학 1에 나오는데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요게 이제 단당류예요. 단당류. 그 다음에 2당류는 누구냐면 엿설젓. 엿설젓이에요. 네. 엿당, 설당, 젖당. 엿당, 설당, 젖당. 통일하려고 설당이라고 그랬더니 발음이 좀 그래.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설탕 이렇게. 네.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엿당, 설탕, 젖당.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엿당은요 포도당 2개가 붙어 있는 거고요. 엿당은 포도당 2개가 붙어 있는 거고,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붙어 있어요. 선생님 이런 거 외워야 되나요? 네. 효소 파트에서 또 필요합니다. 우리 효소 단원, 이 단원 다음에 나오는 데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하라는 데까지 가이드를 정해주면 꼭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다음 단원에 필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기억해두면 좋겠죠. 즉, 저분자는 통과를 해. 구멍이 이제 조그맣게 뚫려 있으니까 여기에. 하지만 고분자는, 그거보다 큰 녀석은 통과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A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A쪽입니다. A쪽. 이쪽 A쪽. 이쪽의 기억은 그대로야. 이 녀석은 이당류구나. 이 녀석은 이당류구나. 됐어요? 네, 기억은 통과를 못하는 녀석이니까 이당류구나. 근데 니은과 디귿은요. 니은은 어떻게 된 거야? 2에서 줄었네. 디귿은 1에서 1mg에서 늘었네. 통과했으니까 이 녀석들은 이동을 할 수 있어. 막을 통해서 이동했다. 단당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좋습니다. 기억. 이당류다. 맞죠?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 여기서 2였어. 2mg에서 줄었어. 왜? 그쵸? 1이니까 이쪽으로 A에서 B로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어차피 니은은 이동할 수 있으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가는 거, 확산이 일어난 거예요. A에서 B 쪽으로 확산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B로, 그쵸? 맞죠? 디귿, B에서 디귿의 양은 늘어났다. B에서 A 쪽에 1mg이었던 녀석이 늘어났으니까 B 쪽은 당연히 디귿은 감소했겠지. 왜? 이것도 역시 단당류니까 이쪽으로 확산된 거예요. 디귿 보세요. B에서 A 쪽으로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B는 줄어들고 A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B에서 디귿의 양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디귿 틀렸고 1. 기억 때문에 A의 부피가 줄어들었대. 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제 니은 디귿은 확산을 통해서 이제 양쪽의 농도가 같아져요. 다시 확산이 일어나. 니은 디귿은 확산이 일어나니까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억이 확산되지 않고 이동하지가 않아. 그럼 기억 때문에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가 돼요. 자, 고농도 저농도가 돼요. 기억 때문에. 자, 니은 디귿은 어차피 확산된다고 그랬어요. 양쪽의 농도 같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기억이 여기 고농도, 기억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고고 여기가 저가 되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게 돼. 선택적 투과성막은 당연히 물의 이동시키죠. 물이 이동하게 돼.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 물이 이동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수면이 올라가고 여기는 수면이 내려가게 돼.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수면이 올라간 게
자, 올라가고 여기 내려간 거 이렇게 해서 자, 이만큼 더 많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요 정도에서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쪽이 좀 더 물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A 쪽이 B보다 물이 많아졌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요 자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요 자료. 요 자리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니은하고 디귿이죠. 1.5가 아니라 1.5가 아니라 양 1.5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쵸? A 쪽에 1.5보다 좀 더 많아요. 1.5보다 좀 더 많아. 무슨 말이냐면 이쪽과 이쪽이, 자,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쪽과 이쪽에 물의 양, 용액의 양이 같다고 칠게요. 용액의 양이 같아요. 여기도 10리터, 여기도 10리터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 10개가 있어요. 10개. 만약에 예를 들어 니은을 10개 있다고 하면 여기 10리터에 10개 있으니까 여기 농도가 같은 거예요. 이때는 용질의 양이 같아요. 농도도 같고 용질의 양도 같은 거예요. 맞뜨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5리터가 되고 여기는 20리터가 됐다고 쳐볼게요. 20리터. 그러면 농도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20리터에 20개가 있어야 되고요. 20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5리터에 5개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쪽에 용액의 양이 많으니까 용질의 개수도 많아야지 농도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농도라는 건 어차피 용액분에 용액이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분의 20, 1이죠. 5분의 5, 1이죠. 이쪽은 농도는 같아요. 이렇게 되면 20리터에 20개 들어있고 5리터에 5개 들어있으면 농도는 같아요. 빠뜨거나 어때요? 그쵸? 용질의 양으로는 20개고 5개니까 여기가 많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니은 디귿은 농도 평형이 일어났어. 그럼 만약에 농도 평형이 일어났을 때 여기하고 용액이 똑같으면 여기 1.5여야 돼. 1.5여야 돼. 1.5가 아니야. 근데 1.5가 아니고 그거보다 많아. 그거보다 많다. 그거보다 많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쵸? 이쪽에 용액의 양이 좀 더 이쪽보다 많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신다면 좀 심화적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게 된 겁니다. 뭐 심화라고까지 할 거 없이 이 확산이라는 거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산하면 뭐가 된다? 확산 결과 뭐가 일어난다? 농도 평형이 일어난다. 농도 평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쪽에 물이 많고 이쪽에 적을 때 니은과 디귿은 농도가 같다. 농도가 같은데 이쪽에 용액의 양이 많으니까 용질인 니은 디귿은 B보다 조금 더 많다. 그래서 1.5보다 좀 많다. 1.5보다. 되셨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번을 보시면 3번에 5개의 동일한 쭉쭉쭉 문제 읽어봐 주시고요. 증류수가 가장 저농도죠. 그 다음에 0.1, 0.3, 0.5, 1.0인데 요건 이제 등장액이 되겠네요. 포도당 용액 0.3몰 농도랑 이 감자하고 등장액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저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고농도가 되겠죠. 이 고농도 쪽에서는 뭐가 일어난 거야? 고장액에 넣었으니까. 그쵸?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가벼워지겠죠.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감자세포에서. 그 다음에 이쪽은 팽창해서 물이 들어왔으니까 무거워지겠죠. 되셨죠? 기억. 증류수에서는 팽합이 삼투압보다 높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어떠한 경우도 팽합이 삼투압을 능가할 수는 없어. 팽합이 삼투압을 능가할 수는 없어. 팽합이 이렇게 돼가지고 삼투압보다 없어. 아시겠죠? 예. 팽합은요 삼투압보다 작거나 같아요. 같은 경우가 이제 최대 평균이죠. 네.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기억은 틀렸어. 니은 삼투압은 1.0몰 포도당 용액에서가 0.1몰 포도당 용액에서보다 높다.
없다라고 그러네요. 자, 기억의 세포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억 세포의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 자, 이쪽하고 지금 이쪽을 비교했는데 이쪽은 지금 물이 들어와서 이런 상태예요. 지금 식물 세포가. 이쪽은 지금 요러 가지고 지금 요래요. 자, 물이 더 많으니까 이때는 식물 세포의 감자 세포의 농도는 묽어지고 이때는 더 진하겠죠. 그럼 당연히 삼투압은 당연히 이때가 더 크죠. 따라서 용액에서가 그쵸. 니은 맞습니다. 디귿 0.3몰 포도당 용액에서 흡수력은 0이다. 자, 여기요. 여기가 흡수력이 0이라고요? 여긴 등장액에 넣었을 때 아닙니까? 등장액에서는 그쵸. 흡수력은 이꼬르 삼투압이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없다라는 얘기는 등장액에 넣었을 때니까 이 삼투압이 이꼬르 그대로 흡수력이 되는 거예요. 흡수력 재료인 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증류수 넣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니은만 맞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어떤 동물의 적혈구를 용액 A와 등장액에 각각 같은 수로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각 용액에서 적혈구의 부피에 따른 적혈구 수예요. 등장액에 넣었는데 용액 A에 넣었을 땐 이렇게 됐어요. 부피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등장액에 넣었을 때 이 녀석은 부피가 요 정도 된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부피가 요 정도 된다고 칠게요. 여기 있는 녀석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들은 이렇게 된다고 치고 여기는 조금 더 크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시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들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들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들이에요. 왜냐하면 적혈구 부피가요. 크기 또는 부피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우리 몸의 골수에서 만들어질 때 규격화돼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공장에서 만들듯이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좀 작은 적혈구도 있을 수 있고 조금 큰 적혈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장액에 넣었을 때 자, 이러한 이 적혈구는 지금 얘는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고 얘는 물이 빠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등장액에서 같은 농도예요. 같은 농도의 지금 적혈구인데 원래 그냥 부피들이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요.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녀석들은 더 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녀석들도 좀 작아졌다. 이 녀석도 좀 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무슨 뜻이죠? 그쵸. 무슨 용액에 넣었을 때 용액 A는 고장액이야, 저장액이야? 그렇죠. 고장액이죠. 고장액이니까 안에 있는 게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가는 게 좀 더 많으니까 부피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줄어든 쪽으로 가는 거야. 적혈구 부피가 줄어든 쪽으로 이동한 거야. 이해가셨어요? 용액 A는 고장액입니다. 자, 거기까지 판단하시면 기억. 용액 A에서 적혈구는 약간 쭈글쭈글 부피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부푼 거 아니에요. 네. 부푼 꿈을 안고 아니에요. 자, 니은 부피가 A인 적혈구와 B인 적혈구 삼투압 아니죠.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부피만 다를 뿐이야. 등장액에 있으니까 똑같은 농도예요. 아시겠죠? 얘나 똑같은 농도입니다. 삼투압 다르지 않아요. 디귿 등장액에 있던 적혈구를 용액 A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그럼 적혈구 내의 삼투압은 어떻게 돼? 그치. 물이 빠져나가서 부피가 줄었으니까 커다랬던 녀석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농도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적혈구 안에 농도는 증가했다. 그래서 삼투압이 증가한다. 디귿 맞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단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문제를 좀 넣었어요. 문제를 좀 넣습니다. 수능 개념에서. 이 겨울의 이 개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개념 위주의 강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이든 내신이든 해서 다양한 문제를 좀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단원이 있어요. 꼭 좀 문제가 필요한 단원들은 제가 조금씩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유 되면은 꼼꼼하게 다 풀어 드리는데 혹시라도 이제 뒷단원 가서 이제 여유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거기에 관련된 팁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으시,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28페이지에 5번, 6번 두 문제 남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섭섭할 것 같아서 두 문제인데 뭐 마저 풀게요. 네. 자, 이거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이 그래프에 이 그래프만 갖다 놓은 거예요. 되셨어요? 딱 보시면 식물세포의 부피고, 여기가 한계 원형질 분리, 그 다음에 여기는 더 이상 부풀지 않아? 더 이상 부풀지 않아? 그럼 최대 평균. 오케이, 좋아. 그럼 그래프에서 삼투압은 이렇게 쭉 삼투압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한번 그려볼게요. 쫙 이렇게 된다. 그럼 기억, AS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 아니죠. 원형질 분리는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쪽에서 1.0보다 적은 세포 부피일 때 일어난 거고, 흡수력은 BS보다 AS 크다. 흡수력 한번 그려볼까요? 계략적으로 흡수력 그리면 이런 식이 되죠. 네. 그래서 B보다는 A 쪽이 더 흡수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네요. 니은 맞아요. 세포 내액은 용액 X보다 고장액이다. 자, 여러분들 세포를 용액 X에다 넣었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쵸? 점점 부풀었다는 얘기니까 그 용액이 바로 저농도가 되는 거예요. 저농도에 넣었더니 팽압이 점점 증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식물세포를 저농도에 넣었으니까 물이 들어오면서 팽압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포 내액은 용액 X보다 고장액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 저장액이 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세포는, 그치? 저장액보다, 그치? 고농도가 되는, 고장액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저장액에서 세포 내 고장액 쪽으로, 저에서 고로 물이 들어서 팽윤이 된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6번, 라스트 6번. 고장액에 있던 미줄 쫙 주세요. 어떤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었어요. 이게 뭘까? 자, 이게 뭘까요? 그쵸. 이것은 삼투압 그래프가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이건 흡수력 그래프. 여기까지 떨어졌어. 제로까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흡수력이 제로가 될 땐 여기, 이거는 팽압이면서, 그쵸. 여기가 최대 평균이 되고, 소위 말해서 삼투압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팽압. 뱅압 아니에요. 팽압. A는 흡수력이다. 맞습니다. V1일 때 이 세포의 삼투압은 0이다? 아니죠. 이렇게 삼투압이 쭉 줄어들다가 여기까지 이제 삼투압이 떨어진 거예요. 삼투압이 제로는 없습니다. 여기서. 틀렸어요. V2일 때 이 세포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다. 이때는 최대 평균이죠. 원형질 분리는 이쪽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수능에서 기출된 문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해볼만 해요, 안 해요? 하죠. 예, 좋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해보시면 되고, 내신도 당연히 다 맞출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요거 이번 시간에 우리들의 교재로는 30페이지를 딱 펴시고 이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동수송이라는 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시킨대요.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켜? 자, 그러면은 좋아요.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얘는 이제 뭐 수동수송이다. 이건 능동수송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그림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수동적인 수송, 에너지 소모가 없는 수송을 얘기해요. 그런 이동들이야, 물질의 이동. 여기는 액티브해.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딱 보시면 여기 있는 녀석들은 우와 신난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용질인 경우는 뭐예요? 이게 용질이라면, 이 노란색이 용질인 경우라면, 그쵸? 고농도, 저농도라면 단순 확산,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고요. 만약에 물이라면 이제 삼투 현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통로 단백질 또는 운반체 단백질 같은 이제 수송 단백질이 필요한 경우 있어요. 막 단백질이죠. 이게 공통적으로 이제 이 막 단백질이 이제 운반에 관여를 해요. 그때는 촉진 확산입니다.
다시 촉진확산은 막단백질, 예? 운반체 단백질이라든가 통로 단백질 같은 수송 단백질, 막단백질이 관여를 하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합니다. 자, 이와 같은 확산을 뭐라고? 촉진확산. ATP 소모 없습니다. 에너지 소모 없어요. 예? 고농도에 저농도로 이동하되 막에 껴있는 단백질을 이용한다.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적어요. 여기가 적어져. 8이 날려. 없어. 근데 여기 많아. 여기는 엄청 많아. 그럼 이제 여기 많은 녀석들이 일로 가고 싶어 할 거야. 갈 거야! 하는데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하면서 억지로 적은 녀석들을 끌어다가 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이동시키려면 힘이 들어요. 그때 힘이 드니까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이와 같은 걸 우리는 능동수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동수송. 자, 능동수송은요. 첫 번째 뭘 소비해요? 에너지 소비합니다. ATP와 같은 에너지가 소비되고요. 두 번째, 그쵸, 운반체 단백질, 막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시켜서 농도 차를 만들어요. 농도의 차이가 생기게. 즉, 여기를 제가 이렇게 연장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연장해서 그렸어요. 자, 여기를 세포 밖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세포 안이라고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 농도를 조사했더니 막대 그래프로 조사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바깥쪽은 이만큼 있어. 안쪽은 이만큼밖에 없어. 자,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팎에 농도차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럴까? 능동수송이에요. 능동수송. 그럼 어떻게 능동수송한 거예요? 그쵸? ATP라는 에너지를 소비해서 안에서 밖으로 능동수송시킨 거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 이해하셨어요? 이번에는 칼륨 이온 한번. 칼륨 이온을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돼. 안쪽에 많고 바깥쪽에 적어. 역시 어때요? 안팎에 농도차가 생겼으니까 능동수송이죠? 자, 어디서 어느 쪽으로 능동수송 시켰을까요? 그렇죠. 밖에서 안쪽으로 능동수송 시킨 거야. 자, 이런 경우에 이 세포에다가 호흡 저해제라는 걸 처리해 볼게요. 호흡 저해제는 세포 호흡 억제제, ATP를 생성 못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예, 세포호흡이 안 일어나게 되면 ATP가 안 만들어져. 자, 그럼 호흡 억제제를 딱 투여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계속 이 상태에 이렇게 안팎의 농도차가 유지될까요? 천만의 말씀. 안팎의 농도가 비슷해져요. 안팎의 농도가 비슷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자, 비슷하게 돼. 왜? 그렇죠. 능동수송은 안 일어나고 확산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확산은 살아있든 죽어있든 일어나니까 확산이 일어나서 이렇게 안팎의 농도가 비슷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살아있는 그 파래 있어요. 파래. 자, 요거는 파래. 요건 빨개. 자, 그래서 바다의 그 해조류인 살아있는 파래를 안팎의 이온 농도를 조사했을 때 살아있을 때는 농도차가 생기는데 죽은 파래를 조사했더니 바닷물과 그쵸 세포 안쪽에 있는 이온의 농도차가 별로 없더라. 이런 그런 유형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AT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능동수송이 일어나는 거고요. 죽게 되면은 ATP가 생성이 안 되니까 능동수송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산만 생각을 고려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능동수송 아시겠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을 이동시켜서 농도 차를 만드는 거예요. 농도의 차이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 암기해 줄 거는 얘를 하나 암기해 주세요. 얘를 5개를 암기해 주세요. 얘 하나가 아니라 얘 5개. 아시겠죠? 예. 5개입니다. For example, 첫 번째 암기해야 될 거. 자, 요건 제가 이렇게 안 쓰고, 우리들의 교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토킹으로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를 기억을 해야겠다. 자, 첫 번째, 나트륨 칼륨 펌프.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 자, 주로 이제 신경세포에서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자, 막 바깥쪽 안쪽인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바깥쪽으로 3개의 나트륨 이온을 내보내고요.
안쪽으로 두 개의 칼륨 이온을 들어오게 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이온을 두 개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역수송을 하는데 이때 ATP가 필요해요. ATP에서 인산이 떨어 나오면서 딱 붙으면서 Na 플러스 바깥쪽으로 3개 내보내고요. 그 인산이 떨어지면서 다시 안쪽으로 칼륨 이온 들어오게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ATP가 소비되면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자세한 것들 그림들 가지고 설명하는 건 우리 또 있잖아요. 다음 커리 수능 특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또 배우게 돼요. just wait.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본 개념은 그렇죠. 나트륨 칼륨 펌프.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많고 안쪽보다 칼륨 이온은 바깥쪽보다 안쪽에 많다. 이건 능동수송이다. 이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암기해야 될 것은요. 소장에서의 융털에서 영양소 흡수하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뭐 능동수송 아니더라도 똥으로 나가면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죠? 똥으로 가면 이 똥이 영양물질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거.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빨아들여! 해서 무조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그렇죠? 영양소 흡수할 때 융털에서의 영양소 흡수 시 능동수송도 관여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콩팥에서 이제 오줌 만들어서 오줌 내보내잖아요. 이때 오줌으로 나갈 때 또 영양소가 나가면 또 오줌도 그렇잖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오줌은 버려도 아깝지 않아야 되는데 괜히 영양소 있으면 조금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를 능동수송으로 재흡수하는 거예요. 다시요. 콩팥에서 오줌 만들어질 때 오줌으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못 나가게 능동수송 시키는 겁니다. 영양소의 재흡수, 능동수송, 콩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뿌리털에서의 물의 흡수는 물의 이동은 삼투예요. 물의 이동은 삼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무기염류. 그러니까 주로 이온들 있잖아요. 이온들이 능동수송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뿌리털에서 이온들, 무기 이온들을 흡수할 때 능동수송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나 미역 같은 그 해조류가 있어요. 다시마, 미역. 이 해조류 안에는요, 바닷물보다 수십만에서 수백만,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엄청난 아이오딘 있죠? 요드요, 요드. 요드. 예전 말로 이제 요드인데 지금은 이제 아이오딘이라고 그러죠. 요 무기이온. 이 물질이, 아이오딘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요. 해조류에. 그러니까 바깥쪽에 적은데, 바닷물 쪽에 적은데, 그쵸. 다시마나 미역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포막에서 이제 능동수송을 통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5가지는 필히 여러분들이 좀 예로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 외적인 것들은 문제에서 조건이나 자료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넷 중에 이제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포작용과 외포작용인데요. 내포는 세포 내 섭취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외포는 뭐예요? 세포 외 배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먹을 게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야, 내 거야! 하고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세포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먹을 게 있어. 그거 어떻게 해? 이걸 너무 커가지고 이 세포막을 통해서 직접 통과할 수 없어. 이거 큰일 나, 이거. 세포막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안 되고, 요렇게 포장해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렇게 벌려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막과 막의 융합에 의해서 합체 도킹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네가 소화 좀 시켜줘. 리소점이 있다가 합체 도킹 막과 막의 융합에 의해서 융합된 다음에 안에 있는 가스 분해 효소로 찍찍찍 그러면 여기 있는 고형물질 이 물질들이 으악 하고 분해가 되겠죠. 물론 얘가 백혈구면은 이게 세균들 식균작용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메바가 이제 또 영양소를 섭취할 때 먹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포작용 또는
세포 내 섭취라고 그래요. 이때 ATP가 필요해요. 이때 ATP가 필요해요. 엔도시토시스 ATP 필요하고요. ATP 필요하고 요걸 이제 식세포 작용이다. 식세포 작용이다 그러고 요게 이제 식포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포장한 거, 음식을 포장했다. 됐죠? 그리고 이 과정은 또 세포 내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세포 내 소화. 그리고요, 이게 이제 고형물질이에요. 하지만 액체가 있어. 액체가 있어. 여기 이만큼 액체, 여러분들 그 수영장이라 이런 데 놀 때 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액체를 포장해서 들어와요. 이번에는 액체를 또 포장해서 들어와. 액체. 네, 액체. 자, 액상 물질들을 포장해서 들어와. 여기서 액상 물질들. 그죠? 자, 액상 물질들이 있어요. 이렇게 액상 물질을 포장해서 들어오는 작용을 우리는 음세포다. 음세포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음식 또는 식음을 전폐한다. 또는 음식을 먹자. 꿀꺽꿀꺽꿀꺽. 음료죠. 액체. 음세포, 그 다음에 식, 고형물질, 딱딱한 것들. 이렇게 고형물질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와, 음식을 먹자. 세포도 음식을 먹는구나. 그렇죠? 이게 바로 식세포, 음세포, 식세포, 바로 이게 내포, 즉 세포 내 섭취고 ATP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거 우리 세포할 때 설명해 드렸죠. 네. 거친면 소포체에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 만들어진 거, 그렇죠? 골지체에서 저장됐다가 분비 소포를 통해서 이렇게 막과 막의 융합, 분비 소포 있죠? 분비 소낭 또는 분비 소포에서 막과 막의 융합에 의해서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외포작용 또는 세포외 배출이 되는 겁니다. 세포외 배출, ATP가 필요합니다. 역시 ATP가 필요해요. 자, 이런 경우는요, 만약에 이자의 베타세포라면은 인슐린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는 그냥 이자의 소화샘 세포 하면은 라이페이스 같은 효소가 돼요. 됐죠? 호르몬 또는 효소 등을 분비할 때 쓰이고요. 또는 이제 형질세포라는 거 있어요. 형질세포에서 이제 항체 면역 단백질이죠. 네. 이런 거 면역 단백질이에요. 이런 것들. 또는 아세틸콜린 같은 거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축삭돌기 말단, 즉 신경세포의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가기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 신경세포에서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포작용으로 나가는구나, ATP를 소비하는구나 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 유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0페이지에 대표 유형. 기억 B에는 막단백질이 관여한다. B는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막단백질 관여해서 이거 촉진 확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촉진 확산. 요거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요건 당연히 능동수송. 여기가 저농도, 여기가 고농도. 능동수송.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가스 교환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요, 기체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에요. 여러분들 이 폐포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가 폐포로 다다르면 모세혈관으로, 산소는 모세혈관으로 확산돼 들어가고 CO2는 혈액에 있던 게 폐포로 이렇게 나와요. 이거 다 원리가 확산이에요, 확산. 기체 분압 차이의 확산, 뭐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기체 농도의 차이에 의한 확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확산이니까 그것도 단순 확산. O2나 CO2는 인지질을 통해서 단순 확산이 일어납니다. O2, CO2.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니은 맞고 디귿. 그쵸. 다방식에는 운반 단백질과 ATP가 필요한 능동수송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실전 트레이닝 32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는 확산 아닙니다. 능동수송입니다. 네. 자, 니은 가와 나에 모두 막단백질이 관여한다. 여기 능동수송이고요. 여기는 뭐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는데 ATP는 소비하지 않고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쵸. 촉진 확산. 됐어요? 여기는 능동수송. 둘 다 막단백질이 관여합니다. 니은 맞고 디귿.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이동하는 방식은 능동수송이에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수송이고 나트륨 이온 통로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요거 하나 참고해 주세요. 나트륨 이온 통로 있어요. 통로. 요거는 이와 같은 촉진 확산이에요. 촉진 확산. 됐죠? 하지만 나트륨 칼륨 펌프는 뭐다?
능동수송. 다시 한번 나트륨 칼륨 펌프는 뭐다? 능동수송. 네, D가 틀렸어요. 2번 들어갈게요. A는 뭘까요? 에너지 소비가 없는데 막단백질도 관여하지 않는데요. 뭐 그럼 뭐 단순 확산이나 뭐 삼투 같은 거죠, 그죠? 단순 확산. 그 다음에 막단백질 관여하고 에너지 소비가 있대요. 그렇죠. 능동수송. 기억 A에 의해서 이동되는 물질은 농도 경사의 역행? 아니죠. 고에서 저로. 고에서 저로. 이건 농도 경사의 순응에서 가는 거예요. A는. 역행하는 건 얘예요. B. 니은 B의 예는 오케이. 지금 방금 얘기했습니다. 디귿. B를 통한 물질의 이동은 세포 저해제. 그쵸. 능동수송은요. 에너지 소비를 하기 때문에 ATP를 못 만들게 하면 세포 저해제로 ATP 못 만들게 하면 이게 없게 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억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어. 3번 들어갈게요. A는 뭘까? 그쵸. 단순 확산. B는 뭐지? 능동수송. C는 뭐지? 촉진 확산. 딱 보시고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 기억. 이거 너무 그냥 수능 문제가 너무 쉽지. 그냥 개념만 잡으면. 맞아. 니은 B에서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쵸.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키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능동수송이니까 에너지 사용됩니다. 디귿. 호르몬의 한 종류인 인슐린. 방금 얘기했어요. 인슐린. 여기다 또 글루카곤 써도 돼요. 호르몬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은 이걸로 세포 외 배출, 외포작용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라스트 문제 4번 들어가겠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과정인데요. 요거는 브라더나 시스터나 시스터나 구조를 갖고 있는 거 기억나실까요? 골지체 시스터나 구조. 네, 저장 분비. 그래서 분비 소낭 똑 떨어져 나와서 외포작용으로 세포 외 배출이죠. 그래서 좀 전에 썼던 거 인슐린도 될 수 있고 글루카곤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항체도 될 수 있고 신경 전달 물질도 될 수 있고요. 됐습니까? 네. ATP 사용됩니다. 기억 맞아요. 이건 소낭은 그쵸. 요것도 단일막, 얘도 단일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 신경세포에서 나트륨 이온은 위 그림처럼 이동한다. 나트륨 이온은요. 나트륨 칼륨 펌프나 또는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고분자, 고형 단백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되게 틀렸고요. 리을. 소낭 속 물질이 막의 융합에 의해. 이게 이제 정의예요. 소낭 속 안에 물질들이 있어. 커다란 고분자들이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막과 막의 융합에 의해서 합체독인 융합에 의해서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리을은 거의 외포의 즉 세포 외 배출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 물질 이동까지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대사, 생명활동이 물질대사거든요.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 그 물질대사,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죠? 효소. 그쵸? 그 효소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